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안녕하세요. 87 새 현역의사 김지연입니다. 저도 40년 전 병원 운영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때 심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일본 출장에서 만난 나이, 많은 의사에게 배운 방법들로 제 잠자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야가 없이도 매일 밤 6시간 꿀잠을 자고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자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6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5가지 특별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늙은 의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안녕.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숙면 비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는 비결은 밤이 아닌 아침에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을 쐬는 겁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최소 20분, 그리고 직접 햇빛을 얼굴과 팔에 쐬어주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접 쐬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꼭 나가보세요. 그린 날의 햇빛도 맑은 날의 절반 정도는 효과가 있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문의 십간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정확히 맞아야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아침 햇빛을 쐬면 우리 눈을 통해 내 신호가 가서 그리고 지금은 낮이니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밤이니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가 와서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눈이 이를 느낍니다. 눈이 받은 빛 정보는 뇌로 전달되고 내 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춥니다.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죠.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잠자는 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그리고 반대로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잠자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바로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잠을 못 주무셔서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이 방법을 일주일만 해보셨더니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산책하라는 거냐며 의심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아예 약 없이도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선생님, 네, 참 신기해요. 내가 40년 넘게 의사를 만나봤지만 햇빛이 잠에 중요하다고 말해 준 의사는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지금은 약 없이도 5시간은 푹 자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눈이 노랗게 변하면서 빛을 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은 사람, 눈은 나이 든 사람, 눈보다 3배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15분이면 충분한데 우리 나이 때는 30분은 햇빛을 쐬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계절에 따라 햇빛의 세기가 달라지므로 그리고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오래 햇빛을 쐬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가능하다면 40분 정도 햇빛을 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여름에는 선크림을 바르시고 모자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주세요. 눈으로 빛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선크림은 햇빛 중에서 잠자는데 중요한 푸른빛은 막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햇빛색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 그리고 동시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산책은 햇빛도 쐬고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때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몸의 시계를 맞추는데 더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오히려 아침 산책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개운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햇빛을 쐬고 나면 밤에 잠이 정말 잘 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방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시계가 네, 지금은 아침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겨울철에 우울해지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쐬지 못해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햇빛 쐬기는 이런 겨울철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아침 햇빛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수면의 학회에서는 아침 햇빛이 밤 잠의 질을 8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그리고 아침 30분 이상 햇빛을 쐬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제 사용량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80살의 박할머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리고 창문 유리는 빛의 강도를 이동률 60% 정도 줄인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밖에 나가서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날씨가 아주 나쁜 날에는 창가에 앉아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재울 때 동화책 읽어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저를 뽀뽀해주고 재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특별한 습관이 필요해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34가지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물로 발 씻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잠옷으로 갈아입기.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순서로 하면 내가 이제 잘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TV나 스마트폰은 이 습관에 넣지 마세요. 이런 기계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잠자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 일어나서 잠이 더 안 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린 65세 여사님은 선생님, 저 처음엔 뭐 이런 거 하나 싶었는데 일주일 해보니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클래식 음악을 10분간 듣고 저는 책을 15분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와요. 이 저녁 루틴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이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일정하게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9시에 시작한다면 가능한 한 9시에 맞춰서 시작하세요. 둘째,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34가지 정도의 간단한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넣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셋째, 편안하고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족 사진 보기, 감사 일기 쓰기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활동이 좋습니다. 넷째, 그리고 밝은 빛은 피하세요. 루틴을 하는 동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빛, 특히 형광등이나 LED 등의 파란빛은 잠자는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하세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보세요. 제 환자 중78 새정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면서 잠들었는데, 그리고 이 루틴으로 바꾸시니 담배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 3일은 정말 힘드셨지만,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는 담배 생각 없이 잠들게 되셨대요. 많은 분들이 밤에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데도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졸음이 찾아오게 되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면 일요일에도 6시에 일어나세요. 일요일이라고 아침 9시 10시까지 주무시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일주일 내내 몸의 시계가 흐트러지게 되죠. 제 환자 중 72세 박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늦게 일어나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월요일 밤에 꼭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후에 이제 월요일 밤에도 잘 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면 시간을 정할 때는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달라지는데 65세 이상은 보통 57, 10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씩 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잠자리에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려면 일주일 정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 놓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피곤해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취침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낮잠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오후에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 환자 중 82세 최할머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좀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8시까지 자신이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죠. 결국 다시 6시에 일어나시니 잠이 잘 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6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죠. 그리고 오후 2시에 15분간 낮잠을 자는데, 그리고 25분이 오후 진료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규칙한 시간에 주무셨던 분들은 더 그렇죠. 하지만 이 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잠이 안 온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5초 20분 정도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그리고 다른 방에 가서 조용한 활동 등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침대 걱정하는 곳이라는 안 좋은 연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잡샵 4번째 비법, 침실 환경 바꾸기. 여러분, 그 침실은 오직 2가지 일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자는 것과 부부관계, 그 외의 활동은 침실에서 하지 마세요. 특히 침대에서 TV 보기, 핸드폰 하기, 일하기, 오늘 걱정하기. 이런 활동들은 뇌의 침대는 잠자는 곳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천이 떨어져야 잠이 잘 옵니다. 너무 덥게 주무시면 매일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요. 겨울에는 발이 차서 잠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빛도 중요합니다.
작은 LED 불빛 하나라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지게 TV, 충전기의 불빛까지 모두 가려주세요. 커튼도 두꺼운 것으로 쳐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소음도 잠을 방해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하얀 소음,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을 틀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침대와 베개는 편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세요. 특히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 여사님은 손자가 박준 디지털 시계 불빛 때문에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시계를 뒤집어 놓으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날부터 잠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침실 환경을 바꾸는데 큰 돈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불빛은 검은 테이프로 간단히 가릴 수 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없다면 담요를 창문에 걸어도 충분합니다. 침대가 불편하다면 매트리스를 당장 바꾸기 전에 매트리스 토퍼를 먼저 사용해 보세요. 베개가 맞지 않는다면 수건을 접어서 높이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침실의 시계도 저는 TV도 두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침실에 가져가지 않고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듭니다. 침실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침구류입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 침대 시트는 자주 세탁해 주세요. 깨끗한 침구에서 자면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고 잠이 더 잘 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질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잠깐 열어 환기를 시키고 주무세요.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방안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그리고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침실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화려한 색깔의 벽이나 이불보다는 연한 파랑초록, 그리고 베이지 같은 차분한 색상의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은 방에서는 마음도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제 환자 중 70대 김할아버지는 침실 옆방에서 손자가 게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는데, 그리고 귀마개를 사용하시니 훨씬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마개가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셨대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녁 식사와 취침 전 간식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좋아하는 과정에서 천이 올라가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그리고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든 음식은 점심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몸 안에서 68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여러분의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무거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현미 닭가슴살, 생선 두부, 그리고 채소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의 양과 종류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 할머니는 저녁을 항상 든든하게 드셨는데, 그리고 잠들기 내 10간 전에 가볍게 드시도록 바꾼 이 소화불량으로 인한 새벽 기상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술도 숙면의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잠이 쉽게 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65세 정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드셨는데 밤에 34번씩 깨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술을 끊으시라고 권했더니 처음 3일은 힘드셨지만 그 후로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훨씬 깊이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운동은 숙면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입니다. 잠들기 3일간 이내에 힘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천이 올라가고 몸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네, 오늘 가벼운 요가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해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4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30분 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항상 7시 전에 가볍게 마치고 그리고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 잠이 정말 잘 오더라고요. 운동을 오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시작하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다리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팔을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박할머니는 걷기가 힘드셔서 의자에 앉아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하셨는데도 그리고 수면이 개선되셨다고 합니다. 운동의 종류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특히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잠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식습관과 운동 외에도 음식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수면에 좋다는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그네슘이나 멜라토닌 같은 것을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기 쉬운데 그리고 근육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견과류, 녹색 잎채소를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60년 의사 생활에서 발견한 5가지 숙면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것들이고 여러분, 저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아침 햇빛에 쇠기만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녁 루틴 만들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불면증이 심각하게 계속된다면 그리고 꼭 병원을 찾아가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치료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했는데 이제 끊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며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수면제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제 환자 중 18세 이 할머니는 15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그리고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줄이다가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야가 없이도 푹 주무신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에 깨시면 15분 이상 침대에 누워 계시지 마세요.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 있으면 내가 침대 걱정하는 곳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침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그리고 다시 졸리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낮에는 늘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이런 증상은 몸의 시계가 혼란스러울 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쐬고 낮에는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자고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자지 마세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규칙적인 일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그리고 만날 사람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씩 깊은 잠을 자기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면증과 자연스러운 노화에 다른 수면 변화는 다릅니다. 건강한 노년의 수면은 6-10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질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수면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78시간 잤지만, 네, 지금은 6시간 자는데도 더 개운합니다. 잠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숙면은 우리 건강과 행복에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께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늙은 의사가 계속해서 건강 비법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87. 새 현역의사 김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고 달콤한 꿈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